네, 안녕하세요. 이제 586 전체주의 집단 완전히 저게 정치적 생명을 끊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참 말 잘하대요. 그 사람 목소리가 좋더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렇게 허스키끼가 있으면서 강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무슨 카바레에서 제비 같이 이렇게 느끼한 목소리도 아니고 아주 낭낭해요.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검찰 일부에서 근데 왜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좀 성격이 너무 모나다 뭐 이런 안티가 있어 물어봤더니 주견이 명확해서 그렇대요. 주견이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러고 딱 잘라버리고 조직 사회에서 좀 모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나고 명확한 게 요새 빛을 발휘합니다. 좋은 세상인 거죠. 자, 오늘은 이 미국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지랖 넓게 좀 걱정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 타산지석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있어요. 지금 미국 보수가 큰 지금 어려움이라 그럴까, 큰 이제 그 분수령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승리를 해가고 있으니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 크게 이기니까. 어떤 어려움이냐, 어떤 과제냐. 이게 이제 특바 의존이 강하단 말이에요. 트럼피즘이라는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대한 의존이 강해요. 지금 트럼프가 59명,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이루어진 주가 5개입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지금까지 된 주는 5개인데 이 5개 주에 트럼프가 59명을 뭐 이제 그 추천을 했어요. 트럼프 백업, 그러니까 트럼프 추천 지지를 했는데 58대 1입니다. 오늘 어저께까지 성적이 5월 10일까지 현지 날짜 5월 10일까지 성적이 네브라스카 주지사 하나 빼고 58대 1이에요. 무섭습니다. 자, 이러한 일방적인 성공이 앞으로 어떤 미국 정치에 어떤 걸 가질 거냐.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이 비명을 지르고 있죠. 미국 정치사상 존재한 바 없는 가장 악랄할 정도로 그 극단적인 세력이 지금 공화당을 접수해 가고 있다. 이러면서 참 뭐라 그럴까, 공화당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공화당 걱정을. 자, 이런 대성공이 그 나름대로 또 문제를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나,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리스마 아직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자라나는 만큼 아마 우리 자유보수 공화 시민도 자라날 겁니다. 시스템도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기보다도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성공이 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미국의 이 보수 공화 세력, 특히 트럼피즘의 성공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피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신문이 브라이트바트예요. breitbart.com, 브라이트바트인데 이 브라이트바트의 그 논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국제 감각이 참 무식하구나. 그리고 고립주의적이구나. 그리고 엄청난 특반에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와 그 소셜미디어 사업을 두고 약간의 경쟁 관계라고 해석이 되는 머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티네. 뭐 이런 그 느낌이 들어요. 우선 첫째, 이 브라이트바트가 국제 감각이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 한국에 대해서, 한국 대선에 대해서 거의 기사를 안 실었는데 유일하게 거의 실은 기사가 하필이면 AP의 좌빨스러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 보면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다 똔똔이야.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엔티페미니스트로서 여가부를 없애려고 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기사예요. 그 기사가. 그러니까 이 국제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 감각이 없다. 이게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신문이 국제 감각이 없다. 그럼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터커 칼슨, 폭스뉴스에 국제 감각이 있냐? 거긴 또 고립주의예요. 이 우크라 이렇게 그 다루는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준비되지 않은 전쟁으로 미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를 사실은 그 문맥에 까는데 그걸 그렇게 주장했다가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그렇게 주장 안 하는데 계속 그걸 암시를 해요. 고립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런 고립주의 노선은 여기 브라이트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트바트 예를 들어서 아니 돈 받아간 지 얼마 됐다고 또 바이든이 돈을 막 찍어서 지금 국내 유가도 오르고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40빌리언 그러니까 400억 달러를 또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아요. 브라이트바트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8대 1 트럼프 승리. 이 59명을 지금까지 프라이머리가 이루어진 주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주인데 텍사스부터 이제 엊그저께 끝난 네브라스카까지 5개 주인데 5개 주에서 트럼프가 59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58명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겼다는 것만 보도를 하지 패배는 조명을 안 해요. 이 패배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기사인데 이 조그맣게 제목이 되어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Jim Pillen wins Nebraska Republican gubernatorial primary. 짐 필렌이 트럼프가 추천하지 않은 후보예요. 트럼프가 추천하지 않은 후보가 트럼프가 추천한 후보를 꺾고 네브라스카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프라이머리에서. 이 제목 뽑는 거 보세요. 제목을 최소한 네브라스카에서는 트럼프가 패배했다. 근데 이 패배가 59분의 1이다. 근데 이게 상당히 뼈 아픈 데가 있다. 이게 뼈 아프거든요. 내용을 보면 뼈 아픈 데가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패배다. 이게 주지사 후보다. 이게 범털 후보에서 이게 패배한 거고 패배 내용도 좀 뼈 아프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뼈 아픈지. 또 머스크에 대해서는 머스크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사실이 아닌 걸 왜곡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예요.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 이 제목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몇십억 달러 더 더해서 400억 달러로 만들기 원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크라 지원은 이 기사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우크라 지원은 민주당 바이든. 그러면 우크라 지원에 찬성하는 공화당원은 지금 공화당 대부분이 우크라 지원에 찬성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라이노,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숙청하고 쫓아내야 돼.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돼요. 이게 지금 까딱 잘못하면 고립주의가 되는 거죠. 이 제목 붙이는 방식을 보면 고립주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요. 브라이트바트가, 비비가. 그런데 이게 이런 고립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 전쟁은 나토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크라 사람들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나토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 근데 나토의 대리전이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6.25에 한국 사람들이 떨쳐 일어난 게 미국의 대리전했다랑 똑같은 얘기죠. 그 수정주의 역사학이죠.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우리한테는. 말개기가 싫어서. 왜냐면 거기가 이미 45년도 가을부터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알아요. 사람들이 50년경에. 근데 침공을 해서 내려오니까 야 그러고 살기 싫어하고서 나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 아래. 우리 선택이었다고 우리 선배 세대. 근데 그걸 미국의 대리전. 그렇게 따지면은 베트남은 왜 졌냐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도와줬는데. 베트남 무지막지하게 도와줬습니다. 져버리잖아요. 국민이 형성돼서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립주의가 이게 이 우크라 사태를 볼 때 이 미국 고립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미국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 사람들이 대리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크라가 미국의 대리전, 나토의 대리전이라고 주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골수 친북 종북 세력에서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이 사람들 자주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했으니까 이게 아마도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정동에 있을려나 아니면 그러겠죠. 여기 보면 우크라 전쟁은 나토의 대리전이다라고 주장하고요. 미제의 도발 책동과 우크라의 전범 행위를 규탄한다. 글로벌리스트 비판하면서 막 뭐 트럼프 지지자인 것 같은 칼라 풍기는 일부 유튜버들이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할까요? 네, 다시 이제 미국 얘기로 돌아가 보죠. 브라이트바트 이렇게 고립주의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원한 후보, 아까 네브라스카의 주지사 후보 헵스터, 그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 뭐 한 10여 명, 20명의 여성들이 그 사람 성추행 더듬이야. 그냥 막 프로버라 그래요. 프로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천한 사람인데 그 바닥에서는 네브라스카 현지에서는 아예 몹쓸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부터 트럼프의 기증도 많이 하고 2016년부터 열렬한 특바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천을 해줘 버렸다고. 현지의 그것과 달리. 그 비슷한 게 이제 그 펜실베니아의 상원으로 추천한 오즈인데, 이 사람은 그 텔레비에서 건강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는 사람이고 세뇌 탈출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터키와의 이중 국적자예요. 근데 변명이 또 웃겨요. 변명이 뭐냐면은 터키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터키를 자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터키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를 상원의원에 뽑아주시면 바로 터키 국적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눈물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 그 사실과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비자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미국 시민권자, 이 사람 미국 시민권 당연히 갖고 있죠. 터키에 도착했을 때 터키 공항에서 그냥 그 무인 비자 자동 발급기에서 비자를 받는데 얼마 걸리냐? 5분 걸려요.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평균. 그것도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 미리 비자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요. 미리. 이게 말이, 어머니 때문에 터키 국적 못 버린다? 말이 안 되죠. 또 이 사람이 터키를 위해서 러비를 하고 터키 지금 현 정부랑 관련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벌고 이런 그게 있다고요. 히스토리가. 그런 사람이 미국 상원 의원이 된다. 공화당 쪽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폼페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즈에 대해서는. 이 아마 오즈가 트럼프가 추천한 그 천여 명의 인간이 되겠죠. 아니 5개 주만 해도 58명이니까 50개 주면 그걸로 계속 계산해 보면은 그거의 10배니까 600명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트럼프가 추천한 인물이. 그 중에 아마 제일 문제적인 인물일 거예요. 오즈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오즈를 띄워주려고 브라이트바트가 무슨 짓을 했냐. 오즈 아저씨 엽총 들고 지금 총을 쏘고 있습니다. 오즈 아저씨는 총기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수들은 전부 총기 보유 찬성하니까. 수정헌법 2조. 그렇게 오즈를 띄워주는 기사를 억지로 만들어내. 뉴스거리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건 좀 브라이트바트 너무 좀 천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머스크에 대한 보도인데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소셜 트루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죠. 트루스 소셜, 사회적 진실. 사실은 저는 그 회사, 그 서비스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서비스 이름 왜 그러냐 바꿔라. 이것도 머스크가 한마디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진실은 퍼스널 트루스입니다. 트루스 퍼스널이에요. 모든 진실은 제 영혼에 닿는 개인적 진실이 진짜 진실이에요. 사회적 차원의 진실이라는 건 타협이거나 혹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서 499명이 이게 진실이라고 말해도 내 영혼과 내 눈과 내 머리와 내 관찰의 진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트루스는 사회적 차원에서 컴프로마이즈 되기가 어렵다고요.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타협되기가 어렵다고. 진짜 중요한 진실일수록. 아무튼 그런 제목을 다룬 회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 출신 누네스가 사장이죠. 며칠 전에 이제 누네스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걸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야, 저 사람 저거 정보기술 서비스 회사 그 정보소통 서비스 회사 사장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트루스 소셜과 뭐 사업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떠드는데 그 블라블라가 전부 교과서적인 얘기. 우리가 미국 그 정치인들한테 뭘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허하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쫙 한 1, 2분 깔아버려서 시간 잡아먹는 그 전술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에 그 통찰과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범답안 왜 갖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또 물으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내가 보고 야, 저렇게 모범답안 외에서 블라블라 거리는 자가 이런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인터넷 소통 서비스 사장하면 그 회사는 완전 관료주의 분위기고 회사 아주 죽쓰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지금 이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의 문제가 뭐냐면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트루스 소셜이 트위터를 대체하겠다 그랬으면 팔러를 인수하든지 GETTR을 인수했어야 돼요.